돈 자랑은 많은데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조용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50대쯤 되면요. 주위 사람들 말이 많아져요. 어디에 투자했느니, 자식이 어디 취직했느니, 얼마짜리 아파트를 사놨느니. 그런데 정작 진짜 부자들은 이상하게도 조용합니다. 자랑도 안 해요. 휘황찬란하게 보이려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밋밋하게 티 안 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용한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모을까요? 오늘은 그 조용히 부자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그들의 돈에 대한 생각법과 행동 습관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겉으로 떠들고 드러내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느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조용히 부자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요. 말보다 행동이 빠릅니다. 그들은 남들한테 뭐 한다고 미리 떠벌리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해요. 주식 투자? 안 알려줍니다. 부동산 샀다고요? 친구한테조차 말 안 해요. 왜냐? 말이 많아질수록 계획이 흔들린다는 걸 압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성취 예언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계획을 남에게 말하면 마치 그걸 이룬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실제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조용히 부자 되는 사람은요. 이런 착각에 휘둘리지 않아요. 행동만 남습니다. 말이 없는 대신 결과가 있어요. 2. 보여주기보다 쌓기를 택한다. 두 번째 공통점은 보여주는 삶보다 쌓는 삶을 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돈이 없는데도 명품을 사고 비싼 차를 탈까요? 남들에게 나 잘 살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결국 불안의 표현이에요. 반대로 진짜 부자는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내면이 이미 충만하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부러움이 없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돈도 오래 지킵니다. 조용한 부자들은요. 돈을 써서 외부의 시선을 끌기보단 돈을 모아서 자신만의 안정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이 진짜 부자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게 된다. 워런 버핏. 3. 작은 돈을 귀하게 여긴다. 세 번째 공통점은요.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10,000원을 아끼는데도 진심입니다. 편의점에서 3,000원 더 싼 물건 굳이 안 삽니다. 택시 탈 상황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 정도 아끼면 뭐 하냐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태도 자체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돼요. 심리학적으로는 금전 일관성이라 하죠.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일관된 기준으로 대하는 사람이 재무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자산 형성 속도가 빠릅니다. 조용한 부자들은요. 돈의 크기보다 돈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남아요.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지 않을수록 강한 것이다. 4. 감정보다 숫자를 본다. 네 번째 공통점은 감정보다 숫자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비할 때도 투자할 때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아서 질렀다는 말,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대신 숫자를 봅니다. 수익률, 이자율, 비용 구조 유지비. 계산이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확률이 낮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억제적 사고 패턴이라고 해요.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훈련된 상태죠. 조용한 부자는요, 돈을 감정 해소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 돈에게 끌려가지 않죠. 돈은 최고의 하인이지만 최악의 주인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5. 인간관계보다 독립성을 우선시한다. 다섯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조용한 부자들은 인간관계보다 경제적 독립을 먼저 챙깁니다. 가족, 친구, 친척과의 관계가 돈 문제로 뒤엉키지 않게 선을 그어요.
도와줄 땐 도와주되 경제적 책임까지 떠안지 않습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라는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관계적 경계 설정이라고 하죠. 돈에 대한 경계가 흐릿한 사람일수록 도움을 주고도 미움받고 도와주지 않아도 욕먹게 됩니다. 조용한 부자들은 자기 통장, 자기 인생, 자기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잃지 않아요. 6. 시간에 돈을 태운다. 여섯 번째는 시간의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이들은 돈을 어디에 쓰냐면 시간을 살 수 있는 곳에 씁니다. 남들이 줄 서는 걸 당연하게 여길 때 이들은 시간 절약을 위해 합리적 지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줄 서야 하는 병원 대신 조금 비싸더라도 예약제로 운영되는 병원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 관리에 철저한 사람은 결국 생산성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결국 자산도 따라오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을 돈처럼 관리하라. 돈보다 먼저 관리해야 할 자산은 시간이다. 7. 자기 합리화 대신 자기 성찰을 한다. 마지막 공통점은 실패했을 때 남 탓을 안 한다는 겁니다. 투자에 실패했을 때도 누구 소개 때문이라며 탓하지 않아요. 소비를 후회할 일이 있어도 상황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냅니다. 다음번에는 다르게 행동하기 위해 나 자신을 복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내재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자기 안에서 찾는 태도. 이게 반복되는 실수를 막고 꾸준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용히 부자 되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큰 배움을 얻죠. 실패해서 교훈을 찾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강하다. 결국엔 소음이 아닌 밀도의 싸움이다. 돈이라는 건요, 본질적으로 조용한 세계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덜 말합니다. 왜냐? 알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라는 걸. 50대 이후에요. 이제는 남과 비교하며 살 나이는 아닙니다. 얼마나 벌었는지보다 얼마나 지켰는지가 중요하고 어디까지 올라갔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용한 부자가 된다는 건요, 결국 돈과 자신을 다루는 내면의 밀도를 키우는 일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당신이 쌓은 것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말해줄 것이다. 소음은 사라지고 흔적만 남는다. 오늘도 그 조용한 흔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